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신공항 중간검증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소음과 안전 문제 외에도 철새 도래지 등 환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첫 소식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관문공항 검증단 중간점검 보고의 자리. 검증단은 김해 신공항 안전기준이 낮고 소음 문제도 축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불경 3개 시도는 김해 신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이 보고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중점적으로 제기된 건 환경 피해에 대한 부분. 김해 신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보면 활주로 방향을 어떻게 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5가지 안이 검토됐는데 모두 평강천이나 선악동강 점용, 맥도강 점용 등으로 인해 철새 도래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검증단은 새가 여객기와 충돌해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또 국토부가 기본 계획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공항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본 계획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국토부는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불경 3개 시도는 다음 달 정부에 김해 신공항 계획 폐기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을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네, 부산 MBC 연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 한 해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곳 하면 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부산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가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민원을 듣는 신문고를 넘어서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결과를 가져오는 소통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윤파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강 명령을 내린다거나 보호 관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친구들이 감옥에 안 가고도 교화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올 들어 부산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글을 검색해봤습니다. 모두 4천 건. 기억에 남는 이슈도 눈에 띕니다. 지난 3월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 7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BMW 질주 사고,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 10월 사하구 일가족 살인 사건 등입니다. 법을 바꾼 청원도 있습니다. 청년 윤창호의 목숨을 앗아간 불의의 음주 사고에는 불과 사흘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윤창호법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집행유예고 뭐고 없이 무조건 금고 이상의 시정을 살 수 있도록 그 시발점이 언론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이나 사업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시민동의 300명에는 부산시 담당자가 3,000명을 넘기면 시장이 직접 답합니다. 시행 한 달도 안 돼 벌써 5건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표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논란도 있습니다. 여론의 즉흥적인 요구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현장을 뛰며 민의를 듣는 대신 반짝 여론에 기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이제 못하고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느끼는 이제 시민이나 국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서 청와대에 이어 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 지방정부. 다가오는 새해 부산시의 성적표가 궁금해집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항에서 외국 선사들이 실어나르는 컨테이너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선사들의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당 경쟁도 벌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한 뒤 부산항은 외국 자본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 물동량에서 외국 선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년 전 58%에서 최근 71%까지 높아졌습니다. 외국 선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터미널 운영사들 사이엔 물동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선사가 물동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하역료를 크게 낮출 경우 항만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항만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하역료는 부산항 부가가치를 낮추고 근로자의 임금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하역 요금에 대한 결정 부분도 국적 선사가 아닌 외국적 선사에 가물해서 결국은 비용 경쟁력도 부산항의 비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현대상선과 같은 국적 선사를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다음 달 부산신항 4부두 공동 운영권을 되찾는 데 이어 오늘 2020년부터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합니다.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20척 발주하는 등 비용 절감과 그다음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해양 강국으로 재도약을 위해 국내 선사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응도 빨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올해 개관한 부산 현대미술관과 남천동 빵집거리 등이 2018년 부산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전문가 추천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올해 부산의 10대 히트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히트 상품에는 부산 현대미술관과 깡깡이 예술마을, 남천동 빵집거리인 빵천동, 또 피난수도 1023일 산성터널 등이 뽑혔습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아서 부산 곳곳에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새벽 6시부터 3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층부를 보행로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다리 위에서 일출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등 부산 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도 해맞이 축제가 이어집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새벽 6시 30분 조기 개장해 케이블카 안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신고센터인 뚜벅뚜벅이 문을 엽니다. 부산시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도시철도 2호선 전포 역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신고센터 개소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의 별칭은 한종선 피해자 대표 의견에 따라 뚜벅뚜벅으로 정했고, 이는 진실을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센터는 형제복지원 피해 신고 접수자 대면 상담은 물론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과 피해 생존자 모임 등을 위한 회의 장소로 활용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노동조합원들이 노조 탄압 의혹을 받던 간부급 인사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합원 300여 명은 오늘 수영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남부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리직 직접 고용 대상에 오른 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 대표 A씨를 고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A씨가 협력사 대표일 당시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탄압했다며 A씨를 고용하면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과 일본 사가현을 오가는 여객기가 새롭게 취항했습니다. 일본 사가현은 일주일에 4편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과 일본 사가공항을 오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 일행이 오늘 오전 부산 MBC를 방문해 노선 홍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의 자체 복지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시민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9월과 10일
두 달간 부산에 사는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역 복지사업 대비 부산시 자체 복지사업 수준 평가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3.1%에 불과했습니다.